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9회차 간단하게 복귀하고 나서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프로토 경기들에 대해서 4경기에 대해서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로토 영상만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시간대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복귀하기 전에 일단 프로토는 운이 좋게도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일단 적중이 됐습니다. 일단 배당 자체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적중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고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부지럭 픽들은 적중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과 주말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9회차 간단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이 초안페이기고 우측이 풀벳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남겼지만 좌측에 이 초안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안픽을 공유를 드리지만 실제로 베팅은 이 36,000원 중에서 2,000원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종 픽에 또 베팅하는 금액이 있고 제가 일주일에 그 토토로 쓰는 비용을 정해놓기 때문에 이 초안픽까지 36,000원을 하게 되면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이 2,000원만 베팅을 해서 실제로는 4등이 당첨이 됐지만 실제 베팅한 금액에서는 2,000원을 베팅했기 때문에 4등이 당첨되진 않았습니다. 우측의 풀백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적중이 됐고요. 최종 픽은 9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대 전북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의심을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전북이 이 주중에 K리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그래서 일단 무승부가 됐었고 또 바로가 없었던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의 이런 견고한 수비는 좀 여전히 좀 보여줬었고 마찬가지로 전북의 답답한 공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선제골을 이승기 선수가 복귀하면서 득점을 하면서 이거 전북이 그냥 1대0으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현범 선수가 근데 그 장면은 전북의 수비가 좀 너무 안일하게 수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뭔가 만들어낸 플레이라기보다는 안현범 선수의 개인 능력에 의한 그런 득점이었다라고 그게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득점이 나오면서 무승부가 되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광주 대 울산 경기는 울산으로 이 경기는 의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는 생각보다 울산이 크게 힘을 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자칫하면은 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득점을 하면서 울산이 그 리드를 지켜내면서 승리를 했고 적중을 했습니다. 3번은 제가 초안 때는 인천의 승을 좀 바라보다가 최종과 풀벳에서는 무승부로 좀 바꿨었죠. 무승부로 바꿨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인천은 반대로 이번 시즌 기대가 되는 모습 그래도 저는 강등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수비 라인이 오재석 그리고 김광석, 오반석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또한 이 중원에서의 이 문지한 선수가 좀 단단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아길라르가 지난 경기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네게바와 무고사가 복귀를 하면 이 경기는 인천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무승부로 바꿨던 부분은 무고사의 출전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네게바와 아길라르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게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수비와 중원은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구는 세르지뉴 선수가 복귀할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르지뉴는 이런 에드가와 비슷한 이런 타겟팅 스타일이 아니라 타겟터라기보다는 조금 세징야랑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가끔씩 번뜩이는 장면들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대구의 승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승과 무승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무고사가 없다면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적중을 했고 풀벳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4번 경기는 강원 대 포항. 이 경기는 지웠죠. 제가 펄저를 조금 아깝게 쓴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은 후회하지 않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 사이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적중은 했지만 예측에선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제 예상대로 조금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포항이 역전을 했죠. 특히나 이 역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두 골, 그 부분은 강원에게 있어서는 세트피스로 두 골을 실점했다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겠고 그것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격과 중원, 수비 모두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사와 김대원을 영입을 했지만 과연 병수볼에 좀 맞는 건가? 특히나 김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조금 더 특화된 선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원의 빌드업 축구보다는. 그래도 뭐 마사 선수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받으면 좀 적응을 해나갈 것 같고요. 김대원도 뭐 원래 잘했던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엔 좀 흔들리는 강원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창래 선수가 입대를 하죠. 그러면 하창래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좌우측에 강상우라든지 신강훈 선수가 좀 라인을 잘 잡아주고는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포항의 주중 경기부터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아예 예측을 못했어요.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이돌리드의 승은 개인적으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헤타페가 지난 경기 보여줬던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었고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바이돌리드는 뭐 원래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이 경기는 헤타페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이돌리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제가 초안 때는 이 경기를 좀 지웠었죠. 세비야가 주중에 컵도 있었고 다음 주에 챔스도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안 때 좀 지웠었던 부분은 이렇게 이변을 좀 생각했었을 때 아예 완전한 역배로 역배팀이 승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초안 때는 지웠고 풀백과 최종픽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비야가 지진 않을 것 같다. 엘체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이제 무패로 갔었는데 이 풀베드에선 적중에 실패를 했고 초안에선 적중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에이바르. 이 경기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방향 자체는 승과 패 중에서로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았고 에이바르가 경기력이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력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팀인데 아직 이 경기를 살펴보진 못해서 조금 더 한번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카디스가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예측에서 실패했던 경기고 적중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8번은 오사수나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갔었고요. 초안 때는 조금 의심을 했었고 최종픽 때는 오사수나의 단통 패로 가져갔었죠. 근데 이렇게 단통 패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풀베드에서 무승부를 바쳤던 부분은 피케 선수가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3백으로 나오면서 괜찮았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사수나가 기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들을 살려내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가 해볼 만했던 경기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이 연승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중에서 성공을 했고요. 9번 경기는 제가 승무 사이드 상남의 승은 보진 않았었고 수원 삼성의 이번 시즌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무승부까지 좀 생각을 했었고 상대 전적에서 성남이 좀 우세한 모습 때문에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쳤었던 경기였었고요. 어쨌든 수원이 이기면서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10번은 이 경기는 수원FC의 이제
양동현 선수가 없으면 전방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FA 서울의 결정력은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나상호가 한 방을 해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승으로 대부분 모든 픽에서 제가 단통 승으로 갔죠, FA 서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적중이 됐고요. FA 서울은 이 전방에서 지금 뭐 박준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홍준호 선수가 원래 센터백 선수인데 외국인 공격수를 사주지 않는다면 홍준호 선수를 공격수로 이제 포지션 변경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나왔었죠. 오프사이드였긴 했지만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홍준호 선수였었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한 번씩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1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조금 받쳐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셀타비고가 놀리토까지 복귀를 하는 오랜만에 이 놀리토 산티미나 그리고 이 아스파스의 라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셀타비고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에스카의 최근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지금 셀타비고가 원정에선 좀 좋지는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셀타비고 사이드로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12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대 레알의 경기. 이 경기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사이드로 생각을 했습니다. 레알의 이 벤제마와 라모스가 없는 부분은 클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아틀레티코는 공격진에서 특별한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레알 상대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3연패를 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알의 이런 부상자 명단을 봤었을 때에는 승무 사이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이 초안과 최종 때는 단통으로 좀 갔었고요. 그리고 풀벳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바쳤습니다.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가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점 차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무승부까지 바쳤었고 풀벳에선 적중을 했고 초안에선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13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으로 봤었기 때문에 적중을 했고요. 14번은 이 경기는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빌바오가 주중에 연장까지 치렀었기 때문에 컵 경기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인데 이 독식 픽에서만 무승부를 바치고 나머지 픽들에선 빌바오의 단통 승으로 갔었죠. 무승부가 되면서 이 그라나다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거 그냥 무승부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빌바오가 승리를 했습니다. 추가 시간에 이제 득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요. 그라나다는 확실히 수비적으로 봤을 때 침투나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승무패 9회차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도 뭐 초안이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최종 픽과 풀벳인데 초안 때라도 그래도 등수에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토 경기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4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유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있는 팀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변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신다면 언어버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공유를 좀 드리진 않고요. 혹시나 만약에 가실 생각이 있는데 이 경기 좀 추천받고 싶거나 아니면 애매하다라는 경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배당 같은 거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을 댓글로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토 경기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포르투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선 2승 1패로 유벤투스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차전에선 1대2로 포르투가 홈에서 승리를 했죠. 유벤투스가 패배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1차전 때 스코어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코어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배당적인 확률을 일단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일단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데리트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키엘리니, 벤탄쿠르, 디발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은벤바, 페페, 코르나 이 두 명의 선수 페페와 코르나 선수가 결장 예정이긴 한데 출전할 가능성도 일단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도 유벤투스가 굉장히 낮게 받았죠. 저는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가 직전 경기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득점하는 과정들이 전반 초반에 벤탄쿠르의 말도 안 되는 그 백패스 미스로 이제 포르투가 득점을 했었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또 실점을 했었죠. 그래서 유벤투스가 전반 초반과 후반 초반에 경기가 시작됐었을 때만 잘 지켜내면 저는 유벤투스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벤투스의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핸디캡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1차전에 2대1로 졌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한 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이번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골을 실점하게 돼버리면 무조건 두 골을 넣어야 연장전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벤투스 입장에선 완전히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벤투스의 경기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이번 시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포르투 상대로 한 골을 넣고 좀 잠그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1대0으로 유벤투스가 이기면 8강에 진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배지만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벤투스가 한 골 넣고 좀 잠그는 경기가 될 것 같아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도르트문트가 지난 1차전에서 승리를 했었고요. 3대2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세비야 상대로 승리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연승을 하다가 직전에 미넨에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게레로, 아칸지, 그리고 레이나, 비첼, 산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해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지 않고 여기서 보노 키퍼까지 결장 예정입니다. 주전 키퍼가 비달과 쿤테 선수도 일단은 결장 예정이고요. 두 팀을 봤었을 때 도르트문트가 우세한 부분은 맞습니다. 최근에 세비야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도르트문트도 직전에 패배하긴 했지만 패배하기 전까지는 뭐 상대가 미넨이었고요. 그리고 패배하기 전까지는 연승을 좀 이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본다면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도르트문트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전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팀은 도르트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정에서 승리를 했고 원정에서 3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비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득점을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죠. 2골 차로 이기든지 뭐 아니면 2점 차로 이기던가 아니면 뭐 3대2로 만들어서 연장전을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급한 쪽은 세비야고 좀 여유로운 쪽은 도르트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우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봤었을 때 이런 측면에 대한 공간들은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비야가 크로스 공격은 또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는 않더라도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세비야가 일단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지금의 도르트문트를 만났을 때 세비야의 좋지 않은 흐름과 경기력으로는 승리하기에는 역시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경기여서 승부패 쪽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언어버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봤었을 때 측면에 대한 공간들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최근에 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했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저는 득점할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초가 없는 부분 그리고 게레로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오버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파리 생제르맹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차전에서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은 컷 경기 포함해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캐러, 플로렌치, 모이스킨, 네이마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컷 경기 포함해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우오, 피케, 로베르토, 쿠티뉴, 파티 이렇게 결장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선 파리 생제르맹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죠. 유리한 상황이고. 지금 바르셀로나는 피케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지금의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이 피케 없이 파리 생제르맹을 잘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유망주 모리바 선수도 지난 경기 또 득점을 해주면서 바르셀로나의 분위기 자체는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2연패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좀 엄청난 대이변을 1차전에 지고 2차전에 역전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는 좀 이기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8강에 올라가는 팀은 파리 생제르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좀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습에 당하더라도 최근에 보여주는 바르셀로나의 이런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좀 이기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좀 오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파리 생제르맹의 패로 좀 이변을 보고 있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지난번에 리버풀이 1승 하면서 1승을 하고 있고요. 2대 0으로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었죠. 리버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연패하고 있고요. 홈에서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마팁, 고메즈, 반다이크, 카박은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핸더슨, 피르미노 이렇게 결장 예정자가 많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앙헬리뇨 선수가 결장 의심이긴 한데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그리고 할스텐베르크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일단 뭐 두 팀 다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앙헬리뇨가 없다면 좀 이 경기는 좀 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난 경기 리버풀이 풀럼에게 졌습니다. 또 홈에서 지금 6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리버풀의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비슷한 배당을 좀 받은 점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컷 경기 포함해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부상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르스베리 같은 이런 선수들이 또 복귀를 했고 이 공격진에서는 뭐 앙헬리뇨 선수 제외하면 특별한 부상자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비적으로 거의 전멸의 상황인 리버풀 상대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험이 좀 적은 이런 수비진에 아마도 유망주들이 좀 나올 텐데 이런 수비진들이 라이프치히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버풀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1대0 그리고 잘하면 2대0으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좀 연장까지 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버풀의 패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4경기 중에서 정배를 보고 있는 게 유벤투스 경기 하나인데 제 생각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가 좀 많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가져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유벤투스의 승리, 2번은 도르트문트의
2번은 도르트문트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파리 생제르맹의 핸디캡 패배, 4번은 리버풀의 오버,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은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입니다. 첫 번째는 유벤투스의 승리, 두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의 핸디캡 패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픽은 부주력 픽이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르트문트의 오버, 두 번째는 리버풀의 오버, 세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의 오버로 좀 오버 조합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 픽은 고배당 픽입니다. 위험 부담이 높고 저도 소액으로만 가져가기 때문에 따라오신다면 소액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유벤투스의 핸디캡 무승부, 두 번째는 도르트문트의 무승부, 세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의 패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항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간 이런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주말에 있는 프로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초안 픽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